네, 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13초 지나고 있습니다. 격주로 만나는 정치구단 박지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셨죠? 저도 해남원도 진도에서 네. 제 정치 시작하고 처음으로 지역구에서 일주일을 보내봤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지역의 민심을 아주 세세하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농민이나 어민이나 엄청나게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고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위 영장 기각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거기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색출해라, 촉출해라 하는 요구도 있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래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해서 강한 민주당으로 그래서 윤석열 복주 정권에 대항해서 투쟁해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 영장 기각은 이제 많이들 환영을 하셨는데 이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 건가? 친명과 비명을 다 안고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제가 연휴 중에 홍익표 원내대표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네. 이재명 대표하고는 직접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간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이재명 대표도 축출이 아니라 단결하고 강한 민주당으로 윤석열 정권과 투쟁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총선을 뭐 6개월이 앞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뭐 공천심사위 구성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 심사위 구성에서 친명적으로 가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시사인의 가장 신뢰받는 정치인이 누구냐라는 네. 질문에 연속 3년간 이재명 대표가 1등입니다. 네. 즉 1등 이재명 16.9%, 한동훈 법무장관이 6.1% 이렇게 막대한 차이가 있고요. 네. 리서치 뷰에서 조사한 바도 의하면은 민주당 지지하는 지지 세력에서 이재명 대표를 74%로 지지를 하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7% 지지밖에 하지 않습니다. 네. 또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48%, 네. 오세훈 시장이 15%인데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더라도 결국 국민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 말씀대로 정치인은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3년간 가장 신뢰받는 정치인으로 이재명 그리고 가장 민주당 범진보 적합도에서도 압도적으로 74%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네. 자명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강한 민주당으로 윤석열 정권의 독주에 저항해서 싸워야 된다 하는 결론이 자동적으로 나오고 이것이 제가 일주일간 지역에 있으면서 들어본 호남 민심의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지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다들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탈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당은 모이자고 하지만 그것이 문제입니다. 네. 지금 추석을 보고 국민들은 여야 어떤 정당도
좋아하지 않고 정치권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통해서 정치를 잘 해나가야 경제도 살고 안보도 살고 하는데 지금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1년 반 만에 국가 재난 시대를 불러와가지고 반대하는 야당, 비판하는 언론, 보수 진보 양날개 중 진보를, 즉 야당 언론 진보를 공산 전체 세력이다, 반국가 세력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제3당의 출현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은 역시 우리나라 정치인은 어떤 대권 후보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정당이 출범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불행하게도 제3당의 출현은 필요하지만은 가능성이 있는 3당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시 또 호남 지역만 이렇게 뭉치는 경우가 생길까요? 저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찾아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은 곧 민주당의 분열을 의미하는 거다. 네. 민주당의 분열을 바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이 돼서는 안 된다. 국민이, 당원이 바라는 민주당이 돼서는 호남 신당 가지고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호남 신당론도 역시 반대를 합니다. 네. 자, 다시 영장 기각으로 돌아가서 검찰이나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많이 이걸 평가절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검찰에서는 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니다.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된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영장 재청구를 의미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장 재청구가 가능합니까?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은 갖추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의 2, 3년을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즉 3개 지청에서 검찰 수사를 강행했고 400여 변의 압수수색했지만은 결국 보고 싶다 증거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예상한 대로 기각된 겁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여기에서 물러서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영장은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해서 재판 과정에 시달리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한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이번 회기 이후에 12월 정도에 회기가 끝나면 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예측도 있던데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검찰이 그러한 것으로 접근을 하면은 네. 국민적 지탄을 더 가중시키는 거죠. 정치 검찰이 되는 거다. 무슨 염치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네. 그건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구속 기소를 조만간 해서 법정에 세워서 망신 주기를 계속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기각 이후에 한동훈 장관의 책임론을 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검찰 정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법상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러한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한 한동훈 장관에게는 최소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맨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해임하든지 또는 한동훈 장관이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 사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도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월 국정감사에 매진을 하고 네. 그 추이를 보아가면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 하는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떠한 방법이든지 한동훈 장관에게는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 그것이 해임, 자진사퇴 혹은 탄핵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한동훈 장관이라면 탄핵해주길 바라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탄핵당하면은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아니 법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권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지지도가 이렇게 높이 올라오면 본인이 불명예스럽더라도 이렇게 하던 일을 하다가 탄핵을 당했고 억울하다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또 여권 주자를 또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한 정치적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국민이 현명합니다. 네.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다가 탄핵되고 당했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항상 예상은 우리가 다 했습니다만은 예상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자,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제 구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색깔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들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색깔일까요? 글쎄요, 뭐 언론에서는 친명 일색이다 라고 그런 평가도 했지만은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잘 알고 네. 특히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북 외교 전문가로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의 신동자입니다. 네. 그래서 본래도 가깝게 지냈지만은 저는 홍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얘기한 이재명과 함께 총선 승리하는 민주당으로 가겠다라고 한 것에 모든 것이 포함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곧 있을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홍익표 원내대표가 매진하는 것을 보면은 네. 저는 당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원내대표가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인격과 정치관에 좀 맡겨보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강서구청장 얘기하셨는데 이제 곧 다가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이제 내년 총선에 어떤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구설수가 또 하나 나온 게 선거비 40억을 좀 애교로 봐달라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 불을 지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됐든 강서구청장 선거는 강서구청장 선거에 불과합니다. 네. 모든 보궐선거의 집권 여당 대통령은 항상 그 지역에 맡겨가지고 조용히 치르려고 하는 것이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복권을 해가지고 네. 처음에는 공천하지 않는다라고 김기현 대표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복권했으면 공천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신호를 받았는지 공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 선거는 검찰 수사관 대 경찰의 대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경찰 가족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검찰을 미워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후보가 40억? 애교치고는 너무 비싸잖아요. 40억 받는 애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오만한 태도를 보고 진주원 후보, 네. 즉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는 분명히 민주당의 진주원 후보가 이기지만은 이긴 후에 강서구청장 선거 후에 김기현 대표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자기 구역에서도
울산에서도 기초의원 선거에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 내년 총선의 바로메타가 되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저렇게 과도하게 모든 당력을 투입해서 치른 선거에 패배를 하면은 저는 패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김기현 대표가 결코 당대표 자리에 있지 못할 것이다.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갈 거고,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분노 장애를 조절을 못하지 않습니까? 화를 내셔가지고 검찰 출신들을 내년 총선에 왕창 네. 공천할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도 상당히 가속화될 것이다. 아하.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 선거는 구청장 선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비대위 체제, 윤석열 대통령의 엄청난 검찰 출신 공천, 그래서 내년 총선이 패배로 이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은 엄청난 속도로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상황이라면 대통령 측근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제안 좀 받아들이면서 국면을 좀 전환시켜보자 이런 식으로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영수회담을 받아들여서 네. 이번 사법부의 이재명 영장 기각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모든 국민이 바라고 당신도 대통령이 당선돼서 협치를 하겠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번 추석 민심을 보더라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것을 풀어낼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수용해서 협치의 길로 나가면은 참 좋을 텐데 네. 이분은 하지 않을 뿐이에요. 고집이 세신 분이에요. 네. 정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독주 체제로 가다는 나중에는 독재 정치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독주하잖아요. 네. 독주 정치죠. 독주 정치다. 예. 루이 14세죠. 네. 지미국 국가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비판하는 야당, 비판하는 언론, 반대하는 야당, 양날개의 진보를 공산 전체 세력, 반국가 세력이라고 밀어붙여버리는 대통령의 고집을 꺾어줘야 되는데 네. 아무도 못하고 있잖아요. 스스로도 판단을 해서 협치의 길로 가야 되는데 영수회담도 퉁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좀 받아들이는 제스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전혀 안 나올까요? 전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예.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의 길로 가는 겁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은 이해창 총재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매월 여야 영수회담을 정례화하자. 이런 대화를 제시했지만은 이해창 총재가 거절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정반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 야당이 협치를 하기 위해서 협력할 테니까 만나자. 그래도 대통령이 필요 없다. 나는 내 길 가겠다. 하는 식으로 나간다 하면은 정치가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의 길을 가야 성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또 국민의 어떤 판단이 곧 있을 테니까요. 그때 그 판단을 또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